자, 이어서 우리는 제7강이 되겠습니다. 7강은 교재 페이지 78쪽 07 건축 통계 등 기타가 되겠습니다. 오늘 또 복습문제 있죠. 2022년 1월 21일자 금요일 복습문제 해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인터넷 강의 들으신 분들은 보충 자료에 아마 올라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설 다 해놨으니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 강의 진행합니다. 건축 통계 등 기타.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죠. 건축 통계는. 일단은 거기에 허가권자는 통계를 누구한테 보고하냐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또는 시도지사한테 보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건축행정전선화. 누가 그 종합적인 그 계획을 수립 시행하느냐, 전산 처리하기 위해서 누가 수립 시행합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 시행하게 되고, 두 번째 허가권자는 사전결정, 건축허가 등등등등등에 따른 신고서, 신청서, 첨부 서류, 통지, 보고 등을 디스켓 또는 디스크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제출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꼭 서류 제출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제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세 번째, 건축허가 업무의 전사 처리 등. 첫째, 허가권자는 건축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거기 어떤 것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 정보 처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컴퓨터로 하는 거니까. 두 번째, 이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는 전산자료를 갖다가 이용하려면 일단은 공짜가 아닙니다. 뭘 내고? 사용료를 내고, 그 다음에 뭘 거치냐? 심사부터 거칩니다. 이 전산자료에 대해 거기 이제 접속해가지고 전산자료를 이용하려면은 사용료를 내야 되고, 두 번째 심사를 거칩니다. 누구한테 심사 거치냐면 중앙행정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심사를 거치고, 그 다음에 또 승인받습니다. 누구한테 승인받냐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시장 승인을 받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승인받느냐? 그것이 밑에 박스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국 단위 전산자료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특별시, 광역시 등등은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도의사한테 승인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시군구 자료는 누구한테 승인받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승인받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승인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심사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원래는 심사 거쳐서 승인 받잖아요. 근데 심사도 안 받고 승인도 안 받고도 이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79쪽 위에 올라갑시다. 그 다음 페이지 위에 올라가서 위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 보니까 법 32조 2항 3항에도 불구하고, 즉 일정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승인 심사를 받아야 되겠지만은 누가 무엇을 이용할 때는 승인 심사 안 받는다 보니까 건축물 소유자 본인이 자기 건물에 대해서 정보를 갖다가 신청할 때, 자기 거 정보 신청할 때, 자기 거 볼 때도 그러면 승인 받냐? 그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사 안 해도 괜찮아서 자기 거 볼 때도 역시 자기가 볼 때는 심사 또는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건물을 갖고 있었는데 돌아가시면 상속법상 돌아가신 분 누굽니까? 피상속인입니까? 상속인입니까? 피상속인이죠. 근데 피상속인이 있으면 누가 있는 거예요? 자손들. 상속인이 있죠. 이제 상속인이 우리 돌아가신 분이 건물을 어떤 갖고 있나를 조회할 수 있겠죠. 이럴 때 상속인들이 할 때도 역시 똑같이 승인 심사를 받지 않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거니까. 특별히 상속은 포괄승계잖아요. 그죠? 자기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 승인 및 심사를 안 받고도 할 수 있다. 이런 특례입니다. 다음 지도 감독. 그건 넘어가도 괜찮아요. 괜찮고. 여기까지가 건축 통계하고
전선 처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한 문제도 나오지도 않았고 아주 확률은 높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네 번째 건축종합민원실. 여기는 아마 한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건축종합민원실은 누가 설치, 운영, 관리하느냐가 나온 것 같아요. 아마 누가 설치, 운영, 관리합니까? 소위 누구다? 그분들이 한다. 거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의사, 시장수, 중장이 한다 말이죠. 자, 그러면 하는 일이 뭐냐? 밑에 업무 하는 일이 뭐냐? 보니까 1번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2번 건축사가 현장조사, 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임시 사용승인에 관한 업무 등등등 있죠. 보시고 혹시 나온다면 잘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 업무에 해당되는 걸 물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볼까요? 해당되지 않는 걸 물어본단 말이죠.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확률적으로 아주 높지는 않아요. 일단은 누가 한다고요? 그분들은 일단 아시고 그렇게 그 정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다음에 80쪽 08 건축지도원 등. 자, 요거는 두 문제 정도 나왔어요.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건축지도원 등 두 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첫째, 용어 자체가 별로 좋지는 않죠. 건축지도원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뭐다 영화 뭐죠? 저 북쪽에 쓰는 용어 같죠. 지도원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먼저 뭐가 나오냐? 이 건축 지도원을 누가 지정하냐가 시험지에 나왔어요. 누가 지정할까요? 또 잘 모르면 누구? 그분들이 하는 거예요. 되게 쉽게 나왔어요. 그분들이 지정한다. 그러면 이 지정되는 지도원은 유식해야 될까요? 무식해야 될까요? 유식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거기 건축기술 공무원이라든가 또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잘 갖춘 자가 지정되겠죠. 그 뜻입니다. 또 하나 뭐가 나오냐? 그 박스 보충 하는 일이 나왔어요. 하는 일 보니까 1번 건축 신고하고 건축에 있는 건축물의 시공지도와 위법 시공 여부와 확인 지도 단서. 또 두 번째 건축물의 대지 높이 및 형태, 구조 안전 및 화재 안전 등등에 대해서 확인 지도 단서. 세 번째 허가받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한 또는 용도 변경 같은 거 할 때도 역시 단서 이렇게 나가죠. 자, 시험지 뭐가 나왔냐면은 건축 지도원이 하는 업무에 뭐가 나왔냐면 예를 들어서 철거를 명한다. 여기 철거 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온다. 또 건축허가를 취소한다. 나와야 안 나오지. 이런 식으로 아닌 것을 물어봤다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문제 나왔어요. 그 다음에 밑에 내려가서 건축물 대장의 기재와 보관, 그 다음에 등기 촉탁 2번 3번 건축물 대장, 그 다음에 등기 촉탁. 요거는 10년 전쯤에는 두 문제 나왔었어요. 옛날에 두 문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안 나왔는데 다만 최근에 중개사 시험이 나. 중개사에서 뭐가 나냐면 거기 건축물 대장 기재보관이 중개사 시험에서 나왔어요. 최근에. 자, 그래서 중개사에서 나오면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봐보겠습니다. 자, 건축물 대장 기재보관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축물 대장을 누가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합니까? 거기 보니까 누가 한다고요? 잘 모르면 그분들이 한단 말이죠. 이걸 소위 우리가 뭐라고 하면 대장소관청 그래요. 대장소관청이라고 합니다. 누가? 대장소관청인 그분들이 이 건축물 대장을 기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되는 거예요. 정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우리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가 건축물을 짓습니다. 여러분들이 건물 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건물을 노원구에다가 땅을 사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조그만 건물 4층짜리를 지었습니다. 자, 짓기 위해서는 먼저 뭐 받았다? 건축 허가 받았죠? 누구한테 허가 받았어요? 보통은 노원구청장한테 받았어요? 4층짜리인데 아니면 서울특별시장한테 받았어요? 노원구청장한테 받았죠?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시작해서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끝나면 뭐 받게 되는 것이죠? 뭐 받아요? 사용 승인을 받죠? 사용 승인. 사용 승인은 누구한테 받을까요? 허가권자한테 받죠? 사용 승인. 자,
사용승인 반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후속 스토리입니다.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해서 등기부터 만들까요? 대장부터 만들까요? 요거 되는 거예요, 이제. 자, 건축은 등기부터 올린다, 대장부터 만든다. 대장부터 만듭니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수위로 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를 올릴 때는 대장을 첨부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가 같은 기관이다, 기관이 다르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상권 분립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있는데 여기 대장은 행정이에요, 행정. 행정부 소속, 여기 대장 소관청. 근데 등기는 사법부, 법원 소속이에요, 법원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소는 뭐 동대문구청, 동대문등기소 이렇게 안 나가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법원, 뭐 예를 들어서 북부지방법원, 북부지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무슨 등기소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등기는 사법부 소속이에요. 자, 대장을 누가 관리한다고 여기 아까? 그분들이 그다음 등기는 법원에서 법원 등기소, 등기과나 등기소에서 하게 되는데 이때 대장에다 처음 올리는 걸 뭐냐냐? 우리가 이제 애를 낳았다 그러면 무슨 신고를 하게 되죠? 무슨 신고한다? 아기를 하여튼 그래요. 그렇다 치고 출생신고예요. 출생신고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출생신고는 어디에다가 기재가 되죠? 우리가 보통 출생신고는 어디에다가 기재가 돼요? 어디 오른다고 얘기해요? 이 불효자식 파버릴 거야 하잖아, 그죠? 이 불효자식 파버릴 거야 하잖아. 옛날에 뭐에서 판다고 그랬죠? 호주이라고 그랬죠. 지금 뭐라고 그러죠? 가족관계등록부. 호적을 지금 가족관계등록부라 불러요. 너무 잘 모르겠다. 이상하다. 어떤 따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출생이 신고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이 올라가는 거예요. 자, 대장을 처음 만든다. 대장을 처음 올리는 거 있죠? 대장을 처음 만들어서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신규 등록이라고 불러요. 신규 등록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등기에다가 처음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등기부에 처음 등기 만드는 거 있죠? 처음 등기 만들어서 올리는 걸 뭐라고 그러냐? 보존 등기라고 부른다. 보존 등기라고 그런다. 보존. 그러니까 묻는 말에만 답하시오. 자, 보존. 그렇습니다. 보존 등기고 보존이 아니에요. 보존 등기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그럼 보존 등기는 뭐냐? 우리가 재산을 빼돌릴까 봐 이제 미리 하는 거, 가압류, 가처분 같은 거 있죠? 그런 게 보존 등기예요. 이건 이제 보존 등기 올려요. 그래서 여기 신규 등록, 여기는 보존 등기가 되는 거예요. 대장금도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올리죠. 자, 여기 대장 만들었단 말이죠. 누가 관리한다고요? 소위 그분들이 관리하는데, 최근에 중개사 시험이 나온 게 뭐냐면은 위에 박스 5가지. 이 사유. 어떨 때 대장을 기재하고 이렇게 쓰는, 정리하냐 그런 뜻입니다. 첫째, 사용승인서 내줬을 때. 둘째, 허가상 건축물 외의 건축공사 끝난 다음에 기재 요청했을 때. 셋째, 집합건물에서 건축물 대장의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신청했을 때. 여기 신규 등록 나오죠? 처음 만드는 거. 그 다음 넷째, 기타. 다섯째, 나오죠? 이렇게. 요 5가지.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중개사에서 요 사항에 대해서 좀 유심히 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등기 촉탁. 그래서 이제 대장을 관리하는 것하고 등기가 관리하는 것하고 같다, 틀리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같은 건물인데 서로 달라질 수도 있어요. 착오가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때 대장에는 4층으로 돼 있고 등기는 3층으로 돼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잘못돼 있을 수도. 그러면 이때는 층수 이렇게 하세요. 소위 물리적, 사실적 시상, 즉 층수, 면적, 용도, 구조 등등등 또 지번까지 지번 몇 번지 있죠. 또 무슨 동,
노원동 이런 식으로 그런 것 등은 누가 우선하냐면 대장이 우선해. 대장이 우선. 그러니까 대장에는 4층으로 되어 있고 등기부에는 3층으로 되어 있다. 일단 누구 손 들어준다? 대장 손을 들어주는 거예요. 같은 건물이라도. 그런데 권리관계, 소유자 같은 거 특별히. 이래서 대장에는 홍길동으로 소유자가 돼 있어요. 근데 등기는 이순신으로 돼 있다. 일단 누구 손 들어준다? 등기 손을 들어줘요. 근데 여기 보니까 밑에 축탁 보니까 거기 1번, 2번, 3번, 4번은 뭐 건물 철거했다, 멸실했다, 또 면적 구조가 변경됐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또 뭐 물론 이제 행정구역이 명칭이 변경됐지만 이런 것들은 권리관계입니까? 사실적 물리적 관계입니까? 거의 사실적 물리적 관계죠. 그럼 누가 우선한 거예요? 대장기재가 우선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기에 맞춰서 등기가 고쳐야 되겠죠. 그러므로 이 대장소관청에서 누구한테 등기소에다가 요거 고치시하고 촉탁한단 말이죠. 반대로 소유자가 변경되면 등기소에서 이 소관청으로 통보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뭐냐? 거기 조금만 글씨 괄호, 조금만 글씨 보니까 아래 동그라미 2의 경우는 신규 등록 제외한다 라고 했어요. 아래 동그라미 2의 경우는 신규 등록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규 등록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2가 뭔데? 거기 사용 수임 받은 건축물로서 사용 수임 내용 중 건축물의 면적, 구조, 용도, 층수가 변했어요. 그럼 촉탁해야 되겠죠? 고치라고 등기 고치라고 촉탁하게 되는데 근데 안 한다고 얘기는 안 한다. 가르고 아까 뭐라고요? 신규 등록은 제외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 뭐 만들었다? 이제 대장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이제 대장에다 올려놨다 그 뜻입니다. 이제 대장을 만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렇다면 저쪽에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므로 그때는 아니다 그 뜻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를 끝냈냐? 2장을 다 끝냈어요. 제 2장을 다 끝내고 이제 82쪽 뭐로 갑니까? 챕터 3 제 3장으로 넘어갑니다. 먼저 누가 등장합니까?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인데 먼저 대지가 등장하죠. 대지. 대지는 지금까지 한 2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렇게 많이는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2문제 정도 나온 적이 있어요. 대지에 대해서는. 자, 봅시다. 첫째, 대지 안전. 1번, 저대지 금지. 요 저대지는 이 대지, 저 대지, 그 대지가 아니라 무슨 대지냐면 낮은 대지다. 낮을 저자. 대지가 낮으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무엇보다 낮으면 안 된다? 도로면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걸 갖다가 말장난문제에 낸 적이 있어요. 뭐라고? 대지는 이와 인접한 대지보다 낮으면 안 된다. 그것이 아니죠. 도로면보다죠. 그렇게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러나 절대 안 된다. 되는 수도 있다. 되는 수도 있다. 옆에 배수의 지장이 없거나 용도상 방수이 필요 없다. 그때는 예외로 괜찮아요. 그 뜻입니다. 다음 2번 습지와 매립지 주무. 물 나오는 땅이나 쓰레기 매립지 같은데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일단은 있다 없다. 지을 수 있다. 그 상암고 월드 경기장 그런데 쓰레기 매립지에다가도 짓기도 했잖아요. 이렇게 또 물 나오는 땅도요 지을 수가 있어요. 다만 짓긴 짓는데 뭘 하고요? 성토, 지방계량, 땅을 잘 해고 해야 되겠죠? 그건 하면 짓는단 말이죠. 못 짓는 게 아니에요. 막말로 물 나오는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100평짜리 물 나오는 땅이 있으면 거기다가 잘 해가지고 콘크리트 하고 지면 되잖아요. 그런 땅만 있기만 한다면. 그 다음에 세 번째, 배수시설 설치. 우리가 캠핑 가서 텐트 쳐도 물 빠지는 걸 이렇게 하게 되죠? 이렇게. 근데 건물일 땐 당연히 배수를 해야 되겠죠? 그런 뜻입니다. 다음,
옹벽 설치. 이제 옹벽이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옹벽. 일단은 옹벽은 대지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지가 기울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옹벽을 설치하느냐. 밑에 동그라미 1번. 성토, 도둔다는 얘기죠. 절도, 깎아낸다는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 경사도가 얼마 이상이다? 1대 1.5 이상일 때. 자, 요거 동그라미 1번. 거기 우리가 기본 강의 할 때는 1번, 2번, 3번 해드렸어요. 또 해드리는 거예요. 다 알아요. 제가 한 거. 자, 1번 또 해드릴 겁니다. 1번 또 합니다. 1번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경사각도가 있으면 이 경사각도가 1대 1.5인데 1대 1.5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가 1.5가 여기가 1이에요. 삼각형으로 보면은 여기가 1.5인데 이걸 1대 1.5라고 불러요. 이럴 때 이 각도 이상이니까 점점점 기울기가 점점점 가파라질 때, 이렇게 가파라질 때 다 어떻게 한다고요? 다 옹벽을 쌓게 되는 거예요. 옹벽을 다 쌓게 된다. 두 번째, 콘크리트로 한다. 옹벽이 몇 미터 이상일 때? 2m 이상. 이거 시험지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옛날에는 3m였거든요. 3m 당시에 시험지에 나왔습니다. 3m 이상일 때 콘크리트 구조를 할 거 이거 나왔고. 다음 세 번째, 보통 옹벽 옆에는 여기 이 옹벽 바로 옆에는 주로 뭐가 있냐면 대지나 또는 도로가 있게 돼요. 그죠? 또 옹벽 옆에 그죠? 그런데 이거 옹벽 쌓는다고 이렇게 튀어나오게 쌓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거기 돌출 밖으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돼 있죠. 그러나 어떤 것은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거기 지지 배수를 위한 시설, 즉 물 빠지는 거 있죠. 이렇게 물이 졸졸 흐르게 해주는 거나 또는 지지 무너지지 않도록 이렇게 받쳐주는 거 있죠. 그런 건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그 뜻입니다. 다음 여기까지 기본 강의 해드릴 거. 이제 심화 강의니까 올라가서 83쪽 동그라미 4번, 5번, 6번 요거 안 했었어요. 이제 해드립니다. 동그라미 4번, 5번, 6번. 동그라미 4번 봅시다. 동그라미 4번은 이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몇 미터 이내일 때 여기 2m 이내죠. 2m 이내일 때 제가 단면도를 그러면 여기 이제 이게 관을 묻는 거예요. 관을 물 빠지는 관 있죠. 근데 이제 단면도 그러면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갖다가 다시 꺼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 있겠죠. 이게 이렇게 되죠. 이럴 때. 그럴 때 이 깨져가지고 물이 줄줄 흐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 거기. 예. 왜냐면 여기서 물이 흐르면 이게 내려가지고 이게 무너져 버려요 이게. 그래서 그럴 것. 다음 5번. 5번은 뭐냐면 이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몇 제곱미터마다 여기 몇 제곱미터마다 3제곱미터마다 한 개 이상 물 빠진 시설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라 표현하냐면 물 빠진 시설을 뭐라 표현합니까? 배수 구멍이 있어야 돼요. 물이 이렇게 졸졸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게 안 무너지죠. 그리고 두 번째 여기 또 몇 미터 여기 위에 동그라미 5번 또 몇 미터 보여요? 2m. 위에 2m 내에서 비가 내려 이렇게. 비가 내리면 그냥 놔두면 이 비가 물에 스며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걸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걸 비 내면 처리를 해야 돼요. 이 빗물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2m 있는 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거기 보니까 지상으로 빼거나 지상으로 이렇게 빼든가 또는 배수관으로 만들어가지고 물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 뜻이고. 여섯 번째는 뭐라 표현합니까? 성토라, 성토라 부르죠? 성토는 뭐냐면, 이렇게 됐으면, 이만큼 올린 거야, 이렇게 쌓은 겁니다, 이렇게. 이게 성토에 이만큼 쌓을 때,
이 성토 부분이 이 부분 높이 올릴 때 너무 많이 올리면 안 돼요. 얼마까지가 원칙이다? 0.5m 이내가 원칙이지 0.5m 이상 되면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0.5m. 이렇게. 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현재까지 시험지 나온 것은 1번, 2번, 3번이 나왔어요. 4번, 5번, 6번은 생긴 지가 한 5년 돼요. 아직 안 나왔어요. 그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83쪽 가서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한마디로 땅을 판단 말이죠. 또 땅을 잘라낸다, 매립한다. 이럴 때는 잘못하면 옆에가 막 무너지고 그러게 돼 있죠. 특별히 장마철이 하게 되면 물이 막 돌이나 흙 같은 게 막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조치를 잘 하고서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당연한 거죠.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그 다음에 2번 대제 적용. 대제 적용은 지금도 잘 나온다. 여기가 이제 나올 만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16, 18, 22, 24에 작년도 나왔죠? 작년 강의할 때도 그랬어요. 이쪽은 잘 나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역시 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또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6, 18, 20, 22, 24회 최근도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지 적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해야 된다. 건너뛰어야 된다. 자세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원칙 대지 면적입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 이상일 때는 2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거기 200 적는 거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3, 4년 돼요. 200 적는 거 쉽게 나왔어요. 200 이렇게 적는 거. 주의할 것은 이제는 주관식 적을 때 숫자는 반드시 뭐로 적냐면 아라비아 숫자로 적어야 돼요. 200을 적을 때 이렇게 200 이렇게 적으면 안 돼요. 어떤 숫자로 이렇게 아라비아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 이렇게. 그 다음에 내려가서 2번 설치 예외.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하더라도 설치 안 해도 된다가 있단 말이죠. 그 안 해도 된다가 시험지에 나오고 있는데 요즘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1번, 2번, 3번이 많이 나왔어요. 1번, 2번, 3번. 첫째, 어느 지역에 짓는 겁니까? 녹지지역. 녹지지역. 그 다음에 2번, 3번. 이것도 많이 나왔는데 둘 다 뭡니까? 용도가 공장이죠. 근데 2번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3번은 연면적기가 1,500제곱미터 미만. 즉 숫자가 달라요. 아니 왜 그러느냐. 2번은 공장 땅 면적이에요. 공장 대지 면적이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 3번은 그 위에는 공장 건물 크기예요. 건물 크기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다. 이렇게 공부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시험지 나왔고 나머지 안 나왔지만 그래도 좀 해놓는 게 좋아요. 해보겠습니다. 4번보다 산업단지 공장. 산업단지 공장은 별도 적용이 면제됩니다. 다음 5번 대지에 뭐가 함유되어 있어요? 염분이 함유되어 있다. 염분은 그 맛이 실까요? 달까요? 싱거울까요? 짤까요? 짜다. 그러면 식물들이 엄청나게 잘 자랄까요? 죽을 수도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죠. 그러므로 염분이 있는 땅은 적용 안 해도 봐준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84쪽 위에 축사. 돼지나 소를 기르는데 비싼 정원수를 심을 필요가 없단 말이죠. 이 적용하는 게 돈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 7번째 7번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원래 허가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한은 보통은 몇 년이죠? 3년 이내예요. 보통은 연장할 수 있지만 3년인데 3년을 위해서 그 철거할 걸 위해서 정원수 심는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고 8번째 물류시설. 다음은 작아요. 얼마 미만인 물류시설?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은 적용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괄호 열고 주거지역, 사업지역에서는 해야 돼요. 괄호 열고 주거지역, 사업지역에 있는 물류시설은 이런 것이라도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9번째, 자연환경본적, 농림적, 관리적. 그렇다면 반대해서 가면 뭐다? 도시적은 해야 되겠죠. 자연환경본적, 농림적, 관리적은 안 해도 괜찮다. 근데 그러면 도시적은 빠졌잖아요. 도시적은 해야 되는데 또 하나 이해 있어요. 뭐냐? 그 관리적. 관리지역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그 괄호 열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한다. 요거는 어디에 걸리는 거냐면 관리 지역에만 걸리는 거예요. 관리 지역만. 요 괄호는 관리 지역만 걸리는 것인데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됐잖아요. 그건 적용해야 돼요. 그 뜻입니다. 왜냐하면 관리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구 단위 계획을 하면 공동택을 지을 수 있어요. 아파트 같은 거. 어떤 간에 그러므로 적용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제한다는 해야 된다. 그 뜻입니다. 적용. 지구 단위 계획이고요. 기타 지역 10번. 관광시설, 종합휴양업시설, 뭐나죠. 관광, 골프장 등등. 이런 건 별도로 나무 실 필요 없어요. 골프장 보세요. 골프장 자체가 나무 있고 다 뭐다 잔디인데, 그죠? 뭐라 또 적용하겠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다 면제된다. 그 뜻입니다. 예. 이어서 가로수 3번 옥상 적용. 옥상 적용은 감정평가사 시험에서 객관식으로 나온 적이 있어요. 옥상 적용 설명드립니다. 기본 강의할 땐 제가 안 했을 거예요. 여기 옥상 적용 설명합니다. 들어갑니다. 그림 들어갑니다. 자, 이제 적용을 하는 겁니다. 적용을 하는데 원칙적으로 적용은 나무를 심는 것은 여기 공중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면 여기 옥상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면은 지상에다 하는 것이 원칙이다? 어느 것이 원칙일까요? 지상이 원칙이죠? 원칙이다. 뭐 공중에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 말라 죽어요. 근데 예외적으로 여기 보니까 뭐 어디다 해도 괜찮다? 옥상도 봐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옥상은 정상적입니까? 약간 변칙입니까? 변칙이죠. 그래서 거기 3분의 2가 등장해요. 3분의 2. 옥상에다 심었어요. 그러면 100% 쳐준다? 3분의 2만 쳐준다? 3분의 2만 쳐줍니다. 3분의 2.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같은 직장자인데 여성분들은 임금이 보통 남자 3분의 2밖에 안 줬어요. 공식적으로. 그런 때가 있어요. 옛날에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진짜로. 그리고 뭐 결혼하면 반드시 뭐 그만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은 똑같죠. 남녀 똑같죠. 예, 임금이. 어쨌간에 옥상에 했을 때는 3분의 2밖에 안 쳐져요. 그런데 3분의 2도 못 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3분의 2면 오 많이 쳐주나 옥상에다 엄청나게 심어버렸어요. 여기 안 하려고. 많이 심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옥상은 아무리 많이 심었다 하더라도 원래 심어야 할 면적의 얼마를 넘어서는 인정 안 하냐면 100분의 50을 초과해서는 인정을 안 해줘요. 그렇다면 아무리 많이 심어도 100분의 50 이상, 즉 반 이상 어디다 심어야 된다고요? 땅에다 심어야 돼요. 그러면 이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그게 3분의 2, 100분의 50초과해서 인정 안 한다. 이 내용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뜻을 알겠죠? 됐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개공지 확보. 이것도 잘 나옵니다. 작년에도 나왔어요. 거기 공개공지 올해도 또 나올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했어요. 공개공지는 논점이 많습니다. 항상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작년에 나와버렸어요. 역시 올해도 나올 확률이 좀 있어요. 거기 공개공지 등이란 뭐냐? 혹은 공개공지란 뭐냐? 원래 공개공지 등은 공개공지하고 공개공간을 얘기하는데 거기 같이 보면 되고 어떤 공개공지는 왜 하느냐? 거기 뭐 앉아서 쉰다든가 또 무대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노래도 부르는 걸 본다든가 또 조각이 때든가 등등등 이게 바로 휴식시설. 이게 공개공지예요. 그러면 소위 말 쉽게 얘기해서 백화점이나 쇼핑을 온다. 쇼핑 와서 그 앞에 공터 있잖아요. 공터에서
앉아서 놀이도 구경하는 거 보고, 또 뭐다, 거기 커피도 마시고, 또 벤치에 앉아도 있고, 조각도 감상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첫째, 거기, 이 경우 공개 공지는 뭐로 설치할 수 있다? 필로티 구조로 설치할 수 있다. 아셔야 됩니다. 필로티. 그러니까 필로티는 바로 이런 게 필로티 아닙니까? 모양상 그렇죠? 근데 이 부분을 뭐로 쓸 수 있다? 공개 공지로 쓸 수도 있어요. 그 뜻입니다. 원래 필로티는 주로 뭐로 쓰죠? 통로나 주차장 쓰죠? 이걸 쓸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내려가서 대상 지역입니다. 자, 심화 강의니까 자세하게 합니다. 대상 지역. 동그라미 1번.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동그라미 1번은 뭘 의미하느냐? 일반주거적, 준주거적 되죠? 대상이죠? 그렇다면 전용주거적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일반주거적, 준주거적이 대상이니까 전용주거적은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상업적. 상업적은 다 된다. 상업적은 모두 다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그럼 상업적이 몇 가지냐? 네 가지가 있어요.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다 되는 거예요. 다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누가 등장합니까? 중공업적. 그렇다면 일반 공업적하고 전용 공업적. 일반 공업적하고 전용 공업적은 대상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중공업적만 대상이다. 그 뜻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기타 지역.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다 짓는데 모든 건축물이 다 대상이 아니라 어떤 건축물이 대상이냐? 85쪽 위에 건물. 용도가 문화 및 시설, 뭐 극장 같은 거, 웨딩홀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종교시설, 큰 교회당, 큰 절. 판매시설, 백화점, 쇼핑몰 같은 거. 운수시설. 운수시설은 화물용은 빠져요. 여객용만. 그러니까 저기 고스터미널 있죠? 거기 있는 거. 그거 고스터미널. 그런 것만 되는 거예요. 업무시설. 업무시설은 공공 업무시설하고 일반 업무시설인데 공공 업무시설은 시청 청사, 구청 청사 같은 데 얘기해요. 다 공터가 있어요, 거기. 또 일반 업무시설은 오피스텔. 그것도 큰 오피스텔 얘기죠. 오피스텔입니다. 숙박시설. 원래 숙박시설은 관광호텔 같은 거, 그 다음에 호텔 같은 거, 여관 같은 거, 원래 여인숙도 숙박시설이에요. 근데 여기 여관이나 여인숙 앞에다가 이거 공개공지 한다면 좀 이상하죠? 커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은 관광호텔 같은 거 있죠? 관광호텔 같은 거 또는 휴양 콘도미니엄, 콘도 같은 거, 이런 거, 대면 콘도 이런 거 여기에 되는데 면적을 얼마 써야 된다? 용도가 5천 이상일 때.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물어봅시다. 장례시설인데 장례시설이다. 받음잡기가 6천 제곱미터 이상, 6천 제곱미터 쓰고 있다. 대상이다, 아니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장례시설은 거기 안 들어있잖아요. 장례시설은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또 판매시설이다. 판매시설인데 면적이 4천이다.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죠. 그런 식으로. 다음 가로 2번 설치 면적 설치 기준. 설치 면적은 대지 면적의 얼마까지? 100분의 10 이하. 요거 나왔어요. 100분의 15가 아니라 100분의 10이죠. 옛날에 중기사도 나왔어요. 100분의 15라고. 100분의 15가 아니라 얼마입니까?
100분의 10 이하가 되겠습니다. 다만 100분의 10에 어떤 것도 추가해 주느냐, 포함시키느냐, 적용 면적. 적용도 공개공지 면적으로 쳐줍니다. 적용. 또 옆에 매장문화재 보호비 조사 나오죠? 능 같은 거, 큰 옛날 능 있죠? 이런 거 갖다가 파헤치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쌓은 다음에 그대로 덮은 다음에 나무 심고 풀 심었단 말이죠. 잔디 심었다. 이것도 적용으로, 이것도 공개공지로 보는 거예요. 그 뜻입니다. 현지 보존 면적이니까. 그리고 설치할 때는 환경 친화적으로 해야 되고, 뭐를? 긴 의자, 조경시설 등 건축적으로 정한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 효과. 효과는 주의하세요. 기억 일단 주의하세요. 기억은 건축법이에요. 기억은 건축법. 이거는 법률입니다. 건축법은 법률인데 이건 어디서 맞는 거죠? 국회에서 맞는 거예요. 건축법이니까. 법률이니까. 국회에서 맞는 건축법, 법률에 의하면은 공개공지 설치하면 보너스를 주는데, 인센티브를 주는데, 무엇을 풀어줘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 제한 60조. 여기 높이 제한 60조는 소위 낮에 배웠는데 가로구역 높이 제한이에요. 가로구역 높이 제한입니다. 이걸 풀어줍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니은 시행령입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은 니은에 가보니까 박스 안에 일자의 200까지 풀어주는데 무엇과 무엇만 풀어줘요? 용적률과 높이만 풀어주고 있죠. 그럼 누구는 빠졌어요? 건폐율은 빠졌잖아요. 아, 그러면 시험지라면 어떡하지? 기억엔 들어있고 니은은 빠져있는데 간단해요. 1.2배가 보일 때는 1.2배 완화할 때는 건폐율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요. 건폐율은 1.2배 완화에 안 들어가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2번 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준용. 공개공지 설치 안 해도 돼요. 근데 스스로 설치했어요. 얼마나 기특해요. 그때는 스스로 했기 때문에 역시 똑같이 용적률, 높이 같은 걸 갖다 풀어준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 이상한 말이 보여요. 괄호 열고 주택부 15조이랑 해가지고 어쩌고 맨 끝에 공동등 제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괄호 신경 쓰일까봐. 그건 뭔 소리냐? 한마디로 복합 건축물만 해당한다. 복합 건축물만 주택이 들어있을 때는 복합 건축물만 풀어준다. 순수 공동택은 안 풀어준다. 그 뜻입니다. 괄호 열고 그 얘기가 그 얘기다. 순수 공동택일 때는 여기서 이 규정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안 풀어준다. 복합 건축물일 때 뭐 밑에는 상가 위에는 주택이 있을 때 이런 거 있죠. 복합 건축물일 때만 스스로 했을 때 풀어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6조 활용. 그래서 공개공지 가면 말이죠. 공개공지를 가면은 무대 같은 거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이 아니죠. 명동 같은 데 보면 명동 그 앞에 거기 어떻게간에 뭐 밀리오레 같은 데도 있고 근데 뭐 그 무대가 있어요. 또 여기 동대문에도 동대문 역사문화 거기 보면 거기도 역시 뭐 있어요. 다 거기 앞에 무대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데서 추첨도 하고 말이죠. 노래도 부르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하지만. 그래서 여기 문화활동, 문화행사 또는 판촉 활동을 며칠 이내 기간 열 수 있다고요? 60일 이내 기간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공개공지는 울타리 같은 거 쳐놓거나 바리케이트 쳐서 못 들어가면 안 되고 일반인이 편하게 드나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밑에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위 제한. 그래서 거기 마음대로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물건 쌓아놓거나 뭐 바리케이트 쳐놓거나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가 공개공지를 해드렸어요. 공개공지는 시험제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첫 시간은 일단 이렇게 해서 7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8강은 밑에 도로서부터 우리가 8강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8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